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5년 2월 19일 목요일 그리고 구정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 바다에서 미래를 묻다 우리 기술사이시면서 또 수산학 박사 또 제17대 의원님이셨던 이용호님의 황금바다라는 책을 한번 읽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쭉 읽어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나라고 또 완도의 청해진에 대한 것이 그렇게 벌써 1200여 년 전부터 동북아 쪽에 물류의 중심이었으면서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활용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네요. 영의원님께서는 2007년 가을 여의도에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쓰셨네요. 처음으로 마음속 이야기를 풀어낸 책입니다. 어느새 바다와 함께한 50년의 세월 동안 바다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있음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계 지도 속의 작은 우리 국토, 그마저도 넘보는 주변의 열강들과 갖가지 네올로기로 인하여 자칫 섬이 되어버리기 쉬운 우리나라가 세계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를 향한 끝없는 질문으로 눈을 뜨는 새벽, 뜨거운 해를 토해내며 황홀하게 부활하는 황금바다는 초심을 잃지 말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라고 대륙도 큰 섬이니 바다로 나아가면 이루지 못할 곳이 없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참. 이 책은, 아프리카 앙골라 출장에서 다녀오신 다음에 의원님께서, 우리의 바다 영토 답사해서 동해안에서 출발해서 울릉도, 독도, 욕지도, 거문도, 마라도, 이어도, 가거도, 홍도, 어청도, 백령도로 이어지는 1000km의 해로를 더듬어가는 대장정이었네요. 길고 긴 해상 마라톤이었고요. 10여일 동안 밤을 낮삼아 24시간 동안 쉼없이 이어졌던 여정이었네요. 의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나는 내 몸이 통과하는 이 해로가 우리의 바다 영토에 새로운 하이웨이 하나를 새로 건설하는 일처럼 느껴졌다. 한반도의 척추를 이루는 백두대간을 많은 사람들이 종주하듯이 우리의 광활한 바다에 펼쳐진 이 신비롭고 아름답고 애달프기까지 한 극도 해로 역시 우리가 자주 둘러볼 수 있는 일상적인 공간이 되어야 함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이용호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글을 쓰셨네요. 우리의 미래 바다에 길이 있다. 한반도 극도 순례를 통해 알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바다 역시 우리 국토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무한한 보고인 바다에 우리 조국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무한한 진취성과 희망이다. 바다를 만나면 우리는 가슴을 열고 자신이 바다가 될 때까지 가슴속에 쌓여있는 것들을 다 풀어놓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그래서 바다는 우리에게 항상 그리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지 모른다. 의원님께서는 언젠가 시간이 되면 본인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5대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계, 북극계까지 한번 가보시고 싶으셨네요. 한반도 밖에서 한반도를 보고 싶으셨고 내가 갇혀있는 대륙의 한계에서 벗어나 광활한 대양에서 심호흡하고 사유에 보고 싶으셨다고 이렇게 기술하셨네요.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틈틈이 다니셨군요.
그러나 지구의 두 극지, 남극과 북극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았는데 그런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2007년 1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남극 세종기지를 방문하여 남극의 자원개발, 해양생물 등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현장 시찰 일정이 잡히셔서 주저하지 않고 남극으로 향하는 길에 오르셨군요. 울릉도 신비의 섬, 도둑공에 뱀이 없는 산무의 섬, 바람, 물, 돌, 여자, 향나무가 많은 오다 섬, 울릉도, 오징어 약소, 불고기, 명이나물, 홍합볶음밥이 일품인 섬이다. 울릉도는 어느 방향에서 보거나 비경이다. 울릉도 남동쪽에 있는 죽도에서 바라보는 울릉도 해안가 모습을 사진이 아주 멋지게 나왔군요. 어디서든지 기암 절벽을 감상할 수 있는 울릉도, 또 바다에서 솟구쳐 오른 듯한 기암 절벽, 날카로운 정신의 단해처럼 언제나 긴장감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울릉도. 그렇군요. 수만 년 동안 간직해온 이 섬의 아름다움을 훼손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이 섬은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 될 국토이다. 두 번째로 대장정에서 들리신 독도.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섬, 울릉도 동쪽 87km의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90여 개의 섬 독도. 독도는 화산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섬이고 비바람에 시달려 견뎌온 세월의 덕계가 절정의 아름다움을 빗어내고 있다. 조도, 잃어버린 아치섬.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해군의 요새사령부가 있던 작은 섬, 토지를 확보한다는 미명 아래 방조지를 쌓고 갯벌을 메워버렸네요. 지금은 한국해양대학이 들어서 있고,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실 때 소감이네요. 학교의 강당에 가득 모인 대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면 그들의 눈빛에서 열정이 전달된다. 내가 그들에게 강의한다기보다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나를 고무시키고 행동하게 한다. 또 의원님은 이렇게 또 강의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네요. 정복을 입고 열을 맞춰 앉아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다. 그들이 있는 한 이 나라의 수계 산업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해양 한국을 위한 젊은 인재의 육성이 절실한 때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네요. 우리 영호 부모님께서는 큰일 하셨네요. 원양어선의 외국인을 선원들이 승선하게끔 하는 법을 통과시키셨군요. 이게 그 원양업협회가 있었는데 2005년 3월 정부 입법을 통해 뭔가 아주 큰일 하셨군요. 협회에서 2005년 3월 개정된 선박직원법 외국인 해기사 승선 허용 특례 이것을 들으시고 업계 어려움을 감안해서 의원 입법을 통해서 어선도 외국인 해기사 승선이 가능하도록 법을 만드셨네요. 아주 큰일 하셨군요. 욕지도 알고 싶은 섬. 한반도 동남쪽의 극지 33개의 섬을 거닐고 있으며 신라 때 불교가 전래된 통로, 임진왜란 때 삼도 수군 통제령이 있던 섬, 한반도의 남쪽 관문 역할을 했던 섬, 두미도, 상로, 내도, 하도, 대도, 후도
연화도 등 9개의 유인도와 세존도 등 33개의 무인도를 거느린 욕지면에 본섬을 일컫는다. 이런 섬이 있었군요. 또 거문도를 들으셨군요. 말을 걸어오는 섬 거문도. 여수에서 100km, 115km. 아름답기로 소문난 등대가 있고 조선시대 말기 영국군이 불법 점령했던 섬 백도와 112개 섬으로 이루어진 곳. 1981년 다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거문도 해안선. 어디나 다 절경. 거문도에서는 늘 환상적인 일출을 볼 수 있고 자연과 인문과 역사에 취할 수 있는 곳. 또 보로봉 동백터널 길이나 영국군 묘지를 가는 길에 피어있는 꽃송이 하나하나에 거문도의 아픈 역사가 숨어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또 의원님께서는 마라도에 또 가시네요. 최남단 섬 마라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 위치 동경 126도 11분, 북위 33도 06분, 면적 0.3km제곱미터.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11km, 여의도의 10분의 1 크기인 작은 섬, 태평양의 거친 파도와 맞서며 파수꾼 마냥 망망대해 오롯이 떠있는 국토의 효자. 마라도는 높은 산은 물론 작은 언덕도 없는 평지와 초원으로 이루어진 섬, 드넓은 초록의 섬은 이국적인 인상을 준다. 어떠 쓰셨네요? 어머님께서는 이 마라도를 이렇게 표현하셨군요.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에 바다가 잔잔히 흔들리고 그 물빛을 따라 햇살이 눈부시다. 뱃벌이에 서서 동서남북을 가늠해 본다. 남쪽의 먼 수평선에는 구름이 바다에 젖어 다가왔다. 멀어지길 반복하고 북쪽으로는 성산포가 또 하나의 섬으로 눈에 잡힐 듯이 떠 있다. 거문도를 떠난 지 7시간 만에 마라도에 도착. 국토의 최남단이다. 마라도는 일제강점기 일본 해군의 전진기지로 사용되었던 섬이고 곳곳에 일본군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용호님은 마라도를 또 떠나시면서 이렇게 글을 쓰셨네요. 다시 떠나갈 시간이다. 하늘과 바다가 한 세상을 이루는 초원에서 사는 것이 외롭지 않냐고 물었더니 이장은 웃기만 한다. 하긴 어디 사는 것이든 외롭고 힘들지 않은 삶이 있을까? 어디서 읽은 시 구절일까? 외로우니까 사람이며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그렇군요. 정호승님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공연이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지 말라는 그 시를 좋아하시는군요.